결국은 외로워서 못 견딥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외로워서 못 견디는 이런 그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싸우는 문화에서는요, 이 무기가 발달하니까 동시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동양에는 발달 못했느냐, 우리는 자책을 했는데요. 그 과학 발달이 지구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제 지구는 사람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서구가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토인비라는 학자가 역사학자인데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 지구를 떠나게 되면 지구의 것은 갖고 갈 게 하나도 없다. 다 버리고 가자. 그런데 하나는 있다. 유일하게 갖고 갈 것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뭐라고 혹시 들은 적 없으십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갈 그 하나. 친구.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의 효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 토인비가 갖고 가고 싶었던 거 하나. 바로 대한민국의 효도 사상. 그 효도 사상은 뭔가요? 부모와 내가 하나다. 형제가 하나다. 거기서 나오는 게 정입니다. 정. 한국인의 정의 문화. 그거는 가지고 가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구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바로 한국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났을 때가 이제 왔다. 이제요. 전에는 경쟁을 열심히 할 그 시대는 이제 정이 많은 사람은 밀립니다.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약해가지고요. 친구한테 보증서 줘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삼촌한테 보증서 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경쟁력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요. 경쟁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외로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요, 한국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연애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연애하는 거죠. 연애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놈이 이제 차지하는 거. 이게 연애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경쟁력 있는 연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분이 내가 알아낸 개인정보가 있는데 통장에 10억이 들었다는 걸 알아냈다. 열심히 사랑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하다가 보니까 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4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사람을 알아냈다.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바꿀 때 사귀던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연애하고 있어도 여전히 외롭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이제 외롭지 않겠지. 결혼해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외로운 시대가 됐는데요. 한국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연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양은 I love you 그러거든요.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나와 너는 남남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빼버리고 그냥 나와 너를 빼고 사랑합니다. 그냥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희생을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나와 가장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죠. 우리 부모는 나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한테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를 사랑하면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잣집 남자 엄마가 나타납니다. 네 그 남자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 행복하기를 바라겠네?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 남자는 너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져. 큰 살림 살아야 되잖아.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 만나가지고요. 네 엄마 만났다 소리는 안 합니다. 아주 살살맞게 정 떨어지는 소리하고 숨어버리죠. 그럼 이 남자는 영문도 모르고 밤새 술 마시고 찾아다니는 이런 드랍 연애를 한다고요. 천하 바보 같은 연애죠. 그런데 외로워 죽겠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요. 완전히 눈이 뒤집힙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오늘날 한류 문화로요. 예, 붐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그 춤 같지도 않습니다, 보면.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추고, 한국 사람이 노래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요. 한국말로 노래했는데 뭐 미국 빌보드에서 1등 하고 말이죠. 과거의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희망이 없을 때 희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양 따라가는 거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의 장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장점을. 우리한테 세상을 살리는 그런 것이 있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인간에게 사람 냄새를 못 맡았는데요. 한국 사람한테 사람 냄새가 난다.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지식계층은 서양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머릿속에 다 서양만 들어있습니다. 우리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 그래서 한국을 살리는 그 그룹들은 누구냐? 문화예술인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이렇게 세상에 붐을 일으키는데요. 한국을 망치는 세 그룹은 누굴까요? 정치인들이고요. 저 같은 교육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인들. 요 세 사람들이 한국을 자꾸 이렇게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이 세 부류는요. 자기가 돈 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철밥통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근데 문화예술인들은 자기가 뭘 만들어내면 그게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정을 열심히 보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돼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외국 가서 공부를 거의 안 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학력 위주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그 문화예술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력이 굉장히 높고 외국에서 박사 받아왔다. 한류 문화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 가서 그저 경영학 박사 받은 사람이 기업을 이끌고 가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이제 발전하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청했더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이제 악수하자 소리도 못 하고요. 먼저 또 손을 내밉니다. 그 두 여자분 중에 누가 옳은 방식일까요? 완전히 매죠. 하는 게 옳을까요? 사실은 둘 다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사는 방식을 자기 마음에 넣어놓고 그 방식에 그대로 따라가는 노예처럼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앞에 분은 뭘 넣어놨느냐? 내 남편 외에는 어떤 남자하고도 손을 잡지 않겠다. 그게 조신한 여자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뒤에 분은 요새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남녀 차이가 없고 반반을 악수하는 거지 라는 방식을 넣어놓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그러면 정답은 고정관념 없어야 됩니다. 그럼 악수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죠. 고정관념이 없으니까요. 느낌으로 딱 보니까 제비 같다. 악수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 친정 오빠 같다. 악수보다 더 해도 됩니다. 서양식으로 그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좌우하는 거지. 고정관념을 갖고 하면 그건 고정돼 가지고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알맞게 그 행동하는 거 이걸 시중이라고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이죠. 제가 홍길동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담을까요? 홍길동 죽일 놈 이렇게 담겠죠. 근데 홍길동한테 밥도 얻어먹고 대접 잘 받은 사람은 홍길동 멋쟁이라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진짜 홍길동을 담았나요? 둘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은 때로는 좀 못된 짓도 하고 때로는 또 남한테 잘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요. 둘 다 홍길동을 잘못 담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홍길동 죽일 놈이다. 여차에 차다. 이런 설득을 계속 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또 뒤에 분은 홍길동 멋쟁이야. 이러이러하다. 또 설명을 잘하니까 또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홍길동 멋쟁이, 저쪽은 홍길동 죽일 놈 이렇게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놀아나고 있나요? 두 사람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은 지가 홍길동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한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은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떤 걸 담았나요? 살아가는 방식을. 어떤 걸 담았습니까? 우리 거를 담았나요? 서양 거를 담았나요? 어릴 때부터 뭘 배웠습니까? 서양 거만 담았지 않습니까? 노래도 서양 노래 했고 그렇죠. 그림도 서양 거 그렸고 에티켓 서양 거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다 서양 거 그렇죠. 제일 좋은 정치 제도는 뭐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 그거다. 그것도 서양에서 온 걸 우리는 담아놓고 그것이 지상의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선거처럼 나쁜 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균관대학이 전에 총장을 선거했습니다. 한 20년 전에요. 학교 엉망입니다. 늘 싸움이 일어나고 반반으로 싸우는데요. 총장 된 사람은 되는 순간 반은 적이죠. 그럼 이제 반은 지지할 거냐? 또 아닙니다. 지지한 사람들이 또 그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학장 정도는 되겠지. 처장은 되겠지. 왜? 내가 지지했으니까요. 근데 한 2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또 다 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회의 하면 완전히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총장을 공격하고 학교가 엉망 다 됐습니다. 근데 한 20년 선거 안 하니까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보다도 낫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연대 고대는 아직도 선거합니다. 그렇죠. 학교가 수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제일 좋은 제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잘못된 폭력배 이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잘못 담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좌파 아니면 우파고요. 보수 아니면 진보인데 좀 생각할 점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진보는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 다 성질날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시면.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놀아나나요? 무서운 사람한테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칼막 쓰는 사람 있죠. 칼막스, 그렇죠? 보수는 누구한테 놀아나나요? 배부른 사람한테 놀아나죠. 막스 배봐, 그렇죠? 배좀 봐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서양한테 놀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답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세상을 살릴 그런 지혜는 한국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듯이 인류 역사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챙기는 시대, 마음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변하는데, 몸을 챙기는 시대는 서구 중심 시대인데요. 마음을 챙기는 시대는 이제 그 동양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이 핵심입니다. 한국이 마음 챙기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챙기는데 굉장히 선수들인데요. 우리 싸우다가 그 좀 화가 나고 수틀리면요, 네가 인간이냐 이런다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 막 이러고요. 제발 인간 좀 돼. 뭐 이러는데요. 이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하면 큰일 난대요. 바로 그걸 꺼내가지고 보고는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여? 이거 총을 쏠지도 모르는 사건이라는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마음을 중심, 옛날부터요. 네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지면 인간 아니다. 뭡니까? 예.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죠. 인간의 마음을 회복해야죠. 그 방법이 동굴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햇빛 안 보고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강당도 꼭 동굴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가 들어오면요, 불교가 동굴 역할을 하고,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가 동굴 역할을 하고요.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서양에 없는 방식인데요. 산에다가 동굴 만듭니다. 기도원 이런 거 아주 독특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동굴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찜질방 가보면 동굴 만들어 놓고요,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그 속에 숲도 걸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아직도 마음에 좀 따뜻한 게 있고 사람 향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이것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우리도 서양 따라가다가 마음이 차가워졌는데요. 그 본래의 마음을 도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으로 그 한국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을 들여다봐야죠. 한국을. 이제 과거에는 성공하려면 서양을 따라갔는데요. 이제는 한국을 봐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만덕 할머니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제 해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서양식인데요. 그거는 남남끼리 살아가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나도 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 이기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서양의 규칙 지키는 것은요, 내가 규칙을 지켜야 남도 지킬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산다. 내 살기 위한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자연 보호를 왜 하느냐? 자연을 보호해야 내가 산다. 이기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보호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내가 사는데 유리하다 그러면 안 하죠. 안 한다고. 그러면 법으로 그런 걸 잡아놓으면 법에 안 걸리는 데서는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인데 남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듯이 그 만두 할머니가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 그냥 부모가 사랑하는 희생정신으로 다 주는 거죠.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노블리스 올리제 그러면 그 서양에서 나온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그거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인을 보면 이제 한국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인에게는 제일 기본이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니고 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잘 못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나누어지자. 이게 잘 안 됩니다. 밥을 먹어서 나누어져야 되죠. 차 한잔 하자 또 이러고요. 술 마셔서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2차 가자 또 3차 가자. 나중에 또 우리 집에 가서 그만 한잔 더 하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잘 못합니다. 원래 우리 남이 아니니까. 밥을 먹는데 세 사람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는데 보면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가운데에서 3분의 1 나누기 해가지고 내고 간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다 내든지 그렇죠. 내기 싫으면 구두를 천천히 신든지 이래야 되지. 나누기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누기 안 하면 이상합니다. 이 기본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30명이 음식점에 왔다. 카드 30개. 아주 음식점에서 아주 곤란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안다고 해서요. 같이 이렇게 올려 식사하고 돈 내주면 거의 절교당합니다. 왜 그럴까? 돈 내려고 보니까 저 사람이 당신 값 냈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을 왜 저 사람이 냈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남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는 서양식 교육을 시키느라고 교육이 전부 나누기 교육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누기 하는 거. 그래서 나누기를 자꾸 시키면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열이 밖으로 나오면 폭력이 되고 속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교육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인데요. 나누기를 잘 못하는.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를 잘 못하는 여기에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거를 우리는 듣기 싫어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이제 대한민국이 세상을 앞설 때가 오는데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요. 20년 후에 40년 후에 세상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나라 둘을 꼽았는데 어느 나라로 꼽았을까요?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세계 경제 2대국이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요? 예. 헛소리한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지 않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하는 방식은 우리의 단점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장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비법이죠. 그럼 단점은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알기 싫어도 알아야 되는 건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요. 단점이 뭐냐? 네가 내고 내가 너죠. 네 거는 내 끼죠. 내 거는 내 끼다. 이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보면 아직도 좀 돈 많은 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오늘 밥은 네가 낼 거지? 딱 이런다고요. 그럼 그 친구, 그래 내가 낼게. 다음에도 네가 내야 돼. 알았어. 그래 낼게. 꼭 무슨 뺏기는 것 같아요, 돈을. 돈 안 내면 막 야단치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단점이죠.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빌붙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은 누구 돈입니까? 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돈 내 돈이죠.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서울대학인데 서울대 학생들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살 때까지 사시는 게 좋겠느냐? 몇 살로 나왔을까요? 아십니까? 예, 63.5세. 그렇죠, 평균이. 왜 63.5세로 나왔을까요? 아버지 돈 내 돈 아닙니까? 더 살면 내 돈 다 써버리는데 뭐, 그렇죠? 더 살면 안 돼. 내 돈 다 쓰고 가니까 안 되죠. 돈이 제일 많을 때 그때 돌아가셔야 내 돈이 제일 많죠. 좀 쓸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하신답니다. 자녀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돈 다 뺏겼다 이거.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 안 됩니다. 아버지 돈 아버지가 쓰는데 자녀가 무슨 할 말 없는데 우리는 달라요. 예. 아버지 돈은 내 돈이다. 형님이 잘 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님도 돈도 내 돈이다. 이런 그 잘못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은 내 돈인데요. 너는 돈 많고 나는 돈 없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못 견디는 거죠. 네 돈은 내 돈인데 왜 내가 돈 없고 네가 돈 있냐?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배 아픈 심리 이거는 안 좋은 단점인데요. 차라리 배 고픈 건 참겠다.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이거 우리가 가진 아주 나쁜 단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도 그런 단점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부채질합니다. 누가 부채질할까요? 거대한 세력인데요. 첫째는 칼막스죠. 여러분 저 사람 돈 많죠? 예, 돈 많은데요. 그거 다 여러분 돈인데 저 사람 다 갖고 갔습니다. 우리 빼앗아가지고 나눠 가십시다. 안 그래도 배 아파 죽겠는데 불이 붙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요. 국가 걱정보다는 표 생각만 합니다. 표를 생각하니까 누가 표가 많나요? 배 부른 사람 표가 많나요? 배 아픈 사람 표가 많나요? 배 아픈 사람이 표가 많죠. 맨날 부자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아는 사람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네가 맨날 부자 욕해서 그렇다. 부자 죄인 취급하면 영원히 부자 안 된다. 부자 죄인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뀌었는데 이 소리는 맞는 것 같다 그 이야기가요. 그런데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죄인 취급하느냐? 방송입니다. 방송은 너무 심할 정도로 시청률에 목을 맵니다. PD가 제작을 했는데 시청률이 떨어진다 막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준이 시청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요새는 개 데리고 노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뭐 웃기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여행 다니는 거 나오고 거의 그런 걸로 막 도배를 합니다. 왜? 시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보면 배 아픈 사람이 주도하니까요. 시청률을.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 등장을 하는 게 있는데요. 완전히 악마로 묘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가진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세뇌가 돼버리는데 그거 우리는 좀 생각할 점입니다. 예. 나쁜 사람도 있죠. 물론 있는데 열심히 하고요. 검소해가지고 돈 안 쓰고 그리고 부자 된 사람 여러 봤습니다. 저는 적자도 돈 안 쓰는데요. 그런데 기부도 하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존경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단점, 배 아픈 심리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냐? 귀가 작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이죠. 자, 우리 회의합시다. 난 A가 좋겠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난 B가 좋겠는데요. 저 괘씸한 놈 봐라. 그렇죠. 내가 A를 주장하는데 저놈이 B를 주장하다니.
너 몇 번 찍었어? 뭐 몇 번 찍었다. 그것도 개심한 겁니다. 내가 몇 번 찍었는데 주름이. 그러니까요. 이게 심하면 부자 간에도 싸웁니다. 몇 번 찍었다 그거 가지고는. 서울에서 태극기, 엄마는 태극기 들고 나고 딸은 촛불 들고 나가지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엄마가 가출한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걸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저녁 먹읍시다 같이. 난 된장찌개 주문하세요. 저는 불고기 100번. 괘씸한 놈 봐라. 그렇죠? 내가 된장찌개 먹는데 주름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문하세요. 된장찌개. 또 주문하세요. 된장찌개. 왜? 괘씸죄 걸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단체 같지만 망하는 단체입니다. 왜냐? 하고 싶은 말 못하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눈치 봐야 되고 알아서 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피곤합니다. 요새도 뭐 알아서 기고 이러겠지만 전에 김정삼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인 때 대통령 되니까요. 경복궁에 연꽃을 없애버렸어요. 연꽃이 불교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요. 대통령이 그거 명령할 일은 없는데 알아서 기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가 죽고 그 위에 살면 김이 새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단점이죠. 그러면 장점을 우리는 또 봐야 되는데 장점은 뭐냐? 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 너무나 따뜻합니다. 제가 오리온이라는 회사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초코파이를 만들어가지고요. 정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정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왠지 느낌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또 정 그러고 하니까 안 팔려요. 거기 가니까. 왜 안 팔리냐? 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인이라고 바꿨대요. 그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생을 합니다. 남이 울면 너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요. 정이 많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는데요. 아시아계 청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구제하려고 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났습니다. 아시아계 청년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니까 일본인 하나가요. 저는 100% 한국 청년이다.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냐? 한국 청년 아니고 저런 사람 없다 세상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신은 한국 청년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이 좋아서 한국 와버렸습니다. 한국에 귀화를 해가지고요. 이 책을 썼는데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과거에 대해서 소녀상 만들고 반성 안 한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럴 여유 없습니다. 또 올 텐데요. 또 올 텐데 그거 대비하기 바쁜데 좀 안이하게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또 온다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속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호사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저런 정이 있다. 이 정은 왜 있느냐? 이거는 이 정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커집니다. 거꾸로. 너의 말은 나의 말이죠. 나의 말은 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귀하게 들립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자분을 보면 두 가지를 맞춥니다. 첫째는 공주병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여자 다 공주인데 뭐 맞추기 쉽죠. 그렇죠. 고집이 상당하신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주인데 고집이 있어야죠. 공주인데. 그렇죠. 한국 남자는 뭡니까? 왕자죠. 그래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 한국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가고 싶냐? 솔직히 말해라. 다 사장입니다. 다. 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내 능력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난 계장 이러지. 사장 안 씁니다. 우리는 독특합니다. 왜? 왕자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의 부부가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부부끼리 왜 불만이 많은가? 남편들이 집에 가서요, 공주 대접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인한테. 부인이 막 하소연하고 이제 퇴근한 남편한테 그러면 공주 말씀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근성으로 신문 보면서 그건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듣고 보니까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렇죠? 공주에 대한 그 대접이 아니죠. 그래서 불만이 많고요. 남편들은 또 집에 가서 왕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독특하게 왕자고 공주다라는 걸 알면 좀 분위기 바뀝니다. 그게 독특한 우리의 체질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무시당하는 겁니다. 공주인데 대접받아야죠. 왕자인데 대접받아야죠. 무시당하는 건 못 견딥니다. 아무리 초라한 아주머니한테 내가 이거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아줌마 이렇게 따라가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성질 나가지고요. 뭐라고 해야 돌아봅니까? 사모님 이름 돌아보죠. 아니, 초라한 아줌마한테 왜 사모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초라한 건 잠깐 운수사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 본래는 공주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불러줘야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요, 정신과 의사가 무릎을 탁 치는 거죠. 내가 왜 그 치료가 안 되는지 알았다. 되게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상담하러 오죠. 그럼 이제 시작을 아주머니 이러고 시작을 한대요. 되게 악화돼서 나간답니다.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아주 기본적으로 대변하는 게 춘향전인데요. 춘향은 원래 성반세의 귀한 따님이죠. 근데 현재는 천황기생 딸입니다. 그 원래 귀한 걸 모르고 천황기생 딸을 취급하면요, 죽어도 덤빕니다. 그래서 변사또한테는요, 죽여라 그러고 덤비죠. 그런데 귀한 대접을 해주는 이몽룡한테는요, 목숨도 내줍니다. 이게 춘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잘 보시면 거의 춘향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전개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다시 귀한 이 자리를 되찾고, 무시하던 사람은 아주 망하고, 그거를 또 존중했던 사람은 잘 되고, 드라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왕자고 다 공주인데요, 자기가 이중구조가 있는 거죠. 초라한 사람한테 그냥 초라하게 대접하면 못 견디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접 못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쓸만한 가방도요, 들고 다니면 될 텐데 안 들고 다닙니다. 5만 원짜리 이런 거 안 들고 다니죠. 무시당할까 봐. 옷도 그냥 입을만 한데도요, 안 입고 그냥 메이커 있는 옷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게, 무시당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제일 무시하는 게 첫째는 뭐냐? 너 좀 빠져 이겁니다. 이렇게 밥 먹으러 같이 가면서 넌 좀 빠져.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나는 무심코 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처럼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쓸데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애 있거든요. 저는 이상하다. 아마 그런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줬겠죠. 두 번째는 뭐냐? 입 닥쳐 이겁니다. 말을 하면 들어줘야죠. 입 닥쳐. 엄청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대접받은 거 아닙니까? 대접받으면 목숨도 내주고 싶을 만큼 좋아지죠. 그 사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전원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실천하면요. 너 빠져 이 소리 절대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듣는 연습만 하시면, 진지하게 들어야지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좀 가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 자라 근성으로 들으시는 거죠.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활기가 넘치죠. 대접받았으니까요. 신바람이 나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배 12척 가지고요. 수백 척을 무찔러 버리는. 그거는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 잠시 동안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세계에